안녕하십니까. 종합부문 발표를 맡은 평가정책본부 정익수입니다. 이번 종합부문의 타이틀은 수출 주도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상승 속 K자형 양극화 극심화입니다. 종합부문에서 제가 먼저 레이팅 액션 트렌드, 신용등급 변동 요인 및 변동 업체, 아웃룩 및 와치리스트 변동 내역을 설명드린 후 정승재 실장님이 이어서 매크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팅 액션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업다운 레이시오는 장기 등급 기준 1.46배,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 1.38배를 기록하며 1배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이어졌던 신용등급 하향 우위 흐름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상향 우위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업다운 레이시오는 신용등급 상향 업체 수와 하향 업체 수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1배를 상회하면 상향 우위, 1배를 하회하면 하향 우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업다운 레이시오가 1배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의 실적 저하, 내수 부진 등에 이어지면서 2025년까지 1배를 하회하는 하향 우위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하향 기조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신용등급 상향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우호 업종의 실적 개선과 신용도 방향성에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반도체, 방산, 전력, 증권 등 경기 호조 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상향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 흐름이 전 산업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등 경기 부진 업종의 신용등급 하방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별 신용도 차별화, 즉 K자형 양극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트렌드를 기업과 금융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장단기 등급 및 전망 변동 기준 26년 상반기 업다운 레이시오는 1.5배로 4년 만에 상향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상향 업종은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전력기기, 전선, 종합상사, 민자발전 등에 분포하였고 하향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미디어 콘텐츠, 상영관, 식품, 유통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 부문의 업다운 레이시오는 1배로 중립적인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주요 상향 업종은 증권, 캐피탈, NPL이고 주요 하향 업종은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손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업종별로 뚜렷한 등급 차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주요 신용등급 변동 요인과 변동 업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급 하향과 관련해서는 영업 환경 저하로 인한 실적 및 경기 대응력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의 하향 변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및 유관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하향 변동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상향관과 유통은 불리한 수요 트렌드 변화가 하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외 자체 사업 경쟁력 저하나 투자 대비 미흡한 성과 등도 하향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재무이연 상승과 최종적인 신용 이벤트 발생으로 4개 계열사의 신용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금융업권의 경우 세계의 저축은행 업체와 부동산 신탁 및 부동산 투자 업체가 등급 하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외 대주주 관련 이슈로 등급 하향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등급 상향 요인과 상향 업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전력기기, 전선, 원전 등의 업종에서 우호적 업황과 경쟁력 개선을 기반으로 신용도 상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열 통합 효과가 반영된 대한항공과 HD건설기계의 등급 전망이 상향되었고 한원 시스템은 대규모 유상증자 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신용도 상향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자본력이 강화된 증권과 영업 기반이 개선된 캐피탈에서 주로 등급 상향이 나타났습니다. 우호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NPL 업체도 신용 등급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에큐온 캐피탈의 지분 인수 우선 협상자로 하나생명보험이 선정됨에 따라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감안하여 에큐온 캐피탈의 등급 전망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어 아웃룩 및 와치리스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만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는 긍정적 방향 18건, 부정적 방향 17건으로
긍정적 방향성이 다소 우세하였습니다. 다만 25년 말 긍정적 방향이 24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26년 상반기 말에는 다수의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 방향성은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슬라이드 하단 가운데 그림을 통해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부문에서 긍정적 방향성이 높은 업종은 항공, 운송, 전선이 있었고 이외 조선, 전력기기, 방위산업, 종합상사, 호텔, 음식료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 방향성이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및 유관 산업에 집중된 점이 눈에 띕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손해보험,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의 부정적 방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증권과 캐피탈이 긍정적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신용등급 전망에도 긍정적, 부정적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어 산업별 신용도 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정적 전망의 경우 여전히 취약 업종인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의 하향 압력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환율 및 금리 상승 기조와 일련의 신용사건으로 위축된 자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유동성 대응력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신용등급 상하향 업체 및 아웃룩 와치리스트 부여 업체에 대한 세부 리스트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실 정승재 실장입니다. 매크로 아웃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글로벌 IB와 IMF는 3.1%, OECD는 2.8%로 제시되는 등 주요 기관 전반에서 연초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성장 하방을 지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물가 부담, 통상 불확실성이 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역 둔화와 국가별 경기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성장의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 개선을 견인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내수 부진을 일부 완충하며 전방적인 경기 개선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의 2026년 성장률 전망도 반도체 경기 개선을 반영해 2% 중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통상 불확실성, 에너지 환율 변동성, 건설 투자 부진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어 산업별 경기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성장 동력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GDP의 약 42%, 우리나라 수출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경기 흐름은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6년에도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기관들도 대체로 2%대 초반의 성장 흐름을 전망하고 있으나 소비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차이로 전망 조정 방향은 다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와 에너지 가격 부담, 금리 인하 기대 약화는 소비와 투자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AI 투자가 실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기업의 외부 조달 증가와 재무 부담 확대가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될지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첨단 산업 투자와 정책 지원이 경기 하방을 완충하고 있으나 부동산 조정의 장기화와 소비 심리 부진으로 내수 회복 강도는 제한적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은 4%대 중반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동산 조정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내수 기반은 여전히 약한 모습입니다. 첨단 제조업이 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반면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리스크로 남아 있으며 수출 부문도 관세 압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 기여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슈는 반도체 호황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과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한국의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특수는 수출 증가와 설비 투자 확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 성장률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동력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AI 투자의 지속성과 메모리 가격, 공급망, 통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2020년대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공급망과 교역,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익스포저가 주요국 대비 높아서 중동 리스크가 생산비와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가는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조달과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매크로 이슈는 관세와 보호무역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선수출과 비용 분담, 면제 유예 조치 등으로 충격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2026년에는 가격정과 공급망 비용 부담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와 철강처럼 관세에 직접 노출된 업종은 수익성 부담이 큰 반면 반도체, 조선, 방산 등은 수요 여건과 정책 수혜, 공급망 대응력에 따라 그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매크로 이슈는 글로벌 물가 상승과 원화 약세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관세 부담으로 글로벌 물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통화 정책의 완화 속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일부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높은 환율과 물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채권 시장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PCE 물가와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후퇴하였습니다. AI 투자와 견조한 고용이 경기 하방을 완충하고 있지만 관세와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요인은 물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부담, 국채 수급 우려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금리와 환율, 크레딧 여건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는 상반기 중 대금리와 환율, 물가 부담으로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하락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2025년에 낮은 수준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고 금리 변동성과 신용 이벤트에 따라 등급별 차별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별 차별화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금리 인하 지연과 환율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국내 금리의 하락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채 수급 전망입니다. 2026년 들어 회사채 발행은 만기 대응 중심의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발행 규모도 전년 대비 둔화되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은행 대출, 기업어음, 단기 사채 등 대체 조달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비우량 등급은 우량 등급에 비해 투자 수요와 발행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하반기에도 등급별 수급 차별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아웃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성장률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관련 설비 투자 확대가 성장률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 재정 지출 확대도 내수 회복을 일부 보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개선 흐름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관세와 보호무역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물가 상승과 원화 약세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채권 시장에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국내에서도 금리 하락 여력이 제한되면서 조달 여건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등급별 수급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외에도 은행 대출, 기업엄, 단계사채 등 단기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매크로 아웃룩의 핵심은 성장률 자체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전 산업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내의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우호업종과 내수 취약업종 간 계층형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성장률 개선 여부뿐 아니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비유량 등급 기업들의 조달 부담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리고 유동성 대응력이 업종별, 등급별 신용도 차별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